그럼 안 보면 되는 건데 좋아하는과 막 그런 사실대로 말하자면 컨디션이 멀쩡하게 좋은 날에 손에 꼽을 정도? 한 달 만에 15kg 정도가 찝니다. 20대를 너무 미친 듯이 혹사시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감히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희입니다. 제가 그간 영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2019년 연말부터 2020년 연초까지 개인적인 일로 좀 바빴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제가 바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행복을 빌어주시면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늦었지만 새해 복도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저의 다이어트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같은 장르의 다른 유튜버들과는 상당히 다른 몸매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좀 통통하고 튼튼한 편인데 왜 이런 몸매를 가지게 되었는지, 제가 168.5cm에 72kg 정도의 몸무게인데 가볍지 않은 이 몸무게를 왜 당당하게 공개를 했는지, 왜 슬로우 워트를 하게 되었고 슬로우 워트가 무엇인지 제가 오늘 다이어트 이야기에서 좀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저의 다이어트 시기는 고3 시절부터 한 3년간이에요. 고3 시절에 저는 86.4kg의 몸무게에 육박하게 됐는데 그 당시 어머니가 저한테 맨날 물소 같다고 했어요. 제가 키가 168.5니까 몸무게가 86.4kg면은 진짜 거대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살도 막 탄탄하고 단단하게 쪄가지고 그때 당시 제가 얼만큼 먹었냐면 햄버거 세트를 간식으로 먹을 정도였어요. 3년 동안 86.4kg에서 59kg까지 감량을 하게 됩니다. 그때 엄마가 해주는 집밥, 그리고 아버지가 맨날 아침에 데리고 조깅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해서 사실은 크게 지식 없이 다이어트를 했었는데, 그래도 어머니께서 굉장히 식사를 잘해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공부를 조금씩 하면서 운동도 굉장히 여러 가지를 했었고, 정말 안 해본 게 없이 굉장히 다양한 운동을 했었고, 다이어트도 그렇게 길게 막 타이트한 거를 길게 끌고 가지 않고 더 이상 빠지지 않으면 그냥 멈추고 휴식기를 가졌던 것 같아요. 뭐 한 10kg 빼고 나니까 안 빠지니까 그냥 뭐 유지하면서 그냥 놀고 먹고 하다가 또 다이어트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59kg까지 뺀 거여가지고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 다이어트를 하게 된 것은 연극영화과를 갑작스럽게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디션을 보러 다니게 되잖아요.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게 되어요. 회사나 그런 에이전시에서 저에게 49kg까지 몸무게를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절박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거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진짜 하루에 방울토마토 소량, 두부 한 모, 뭐 요거트 작은 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식단을 하면서 엄청난 양의 운동을 하게 됩니다. 3, 4년간을 제가 59kg에서 62kg를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몸무게에서 52kg까지 감량을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식이장애가 올 뻔했었어요. 먹는 게 위장에 들어가면은 너무 불쾌했어요. 그때는 먹는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내 위장을 지금 두부가 지나가고 있구나, 내 위에 두부가 안착, 이런 게 느껴질 정도. 이거는 너무 위험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어서 식사량을 늘리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52kg도 그렇게 오래 유지할 순 없었죠. 그 영화 찍고는 그냥 뭐 없었던 몸무게가 된 것으로. 사실은 그때는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해도 지금보다 어렵고 건강했기 때문에 크게 건강에 이상을 느끼진 않았었어요. 제가 연기를 해야겠다 생각한 지 5년 만에 연기를 그만두게 됐는데, 그건 뭐 자의로 그만두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세상에는 참 내 맘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연기에 대한 세 번째로
다이어트를 하게 된 것이 트레이너 일을 하면서였어요. 1년 반 정도 이제 일반 센터에서 일을 하다가 제가 프리랜서로 이직을 하게 돼요. 프리랜서 트레이너로 이직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다양한 회원님들을 만나면서 몸을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제 몸을 제대로 만들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몸도 만들어 보고 내가 트레이너가 됐는데 대회를 한번 나가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뭔가 치기 어린 생각에 뭔가 몸 만드는 건 또 다른 영역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6개월, 6, 7개월 정도 선생님이랑 같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첫 대회 때 너무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고 그리고 뭔가 제가 좀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지방을 한 톨도 남기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물론 그렇게 올라가진 못했지만 그래서 주변에 이제 대회를 다수 나가신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무탄수화물 식단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탄수화물 식단을 하면서 뭔가 굉장히 밸런스가 많이 깨졌어요. 그 중간에 사실 제가 나트륨 수치가 떨어져가지고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시기가 중요하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탄수화물 식단을 2주를 하게 되는데 굉장히 심정적으로도 제가 불안정해졌고 2주 동안 그 2주 동안이요. 붕어빵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막 울고 막 붕어빵이 먹고 싶은 건지 너무 예민해져가지고 집에서 엄마가 저한테 말을 걸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대회를 나가기 전날이 되었는데 너무 식은땀이 막 흐르는 거예요. 오한이 막 들면서 그때 여름이었는데 대회를 나갈까 말까를 엄청 고민했어요. 근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안 나갈 순 없으니까 제가 덜덜덜 떨면서 혼자 지하철을 타고 막 갔어요. 제가 처음 나간 대회에서 입상을 할 거라는 생각은 물론 안 했지만 아무튼 입상도 못한 쓸쓸한 마음에 몸도 되게 아프고 응원 온 친구들이랑 밥을 먹고 집에 갔는데 복부팽만이 너무 심해진 거예요. 제가 뭘 조금이라도 먹으면은 복근이 바로 펴지는 게 보일 정도로 내 배가 그 기아들 있잖아요. 막 못 먹어서 이렇게 복수 차는 사람들처럼 제가 배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럼 위장장애가 좀 생겼고 면역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면역이 정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제가 자주 컨디션이 안 좋아요. 사실은 사실대로 말하자면 저는 1년에 컨디션이 멀쩡하게 좋은 날이 이렇게 손에 꼽을 정도? 아직도 그래요. 많이 좋아졌지만 근데 또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대회를 한 번 더 나가게 돼요. 제가 정신을 못 차렸죠. 그렇게 아팠는데 근데 이번에는 더 심하게 한 달 반 동안 준비를 했어요. 한 달 반 동안 다이어트를 하고 운동할 시간도 없으니까 막 하루에 2-3번씩 해가지고 물론 첫 대회 때도 제가 하루에 운동을 3번을 했는데 그때는 일을 하지 않고 3번을 했고 이번에는 일을 하면서 아침 새벽으로 이 운동을 하게 되어요. 그 대회를 나갔다 들어와서 한 달 만에 15kg 정도가 찝니다. 엄청난 요요죠. 한 달 만에 15kg. 여러분 정말 진짜 찐지도 몰라요. 엄청나게 살이 많이 쪄서 그렇게 요요가 온 거 저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때 아마 남자친구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남편이 없었더라면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로 지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됐는데 면역도 많이 떨어진 상태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강하게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운동을 예전 강도로 해버리면 아픈 거예요. 몸살이 나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식단도 그렇게 극단적인 식단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여러분께 제가 누차 말씀드리게 된 슬로우 워트가 지금 이때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뭐 그런 게 어딘가에 있겠지만 그냥 내 스스로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한 게 그때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슬로우 워트를 제가 약 3년 전에 그때 이제 하게 된 거죠. 그 15kg를 빼기 위해서 한 7개월 정도가 걸렸던 걸로 생각이 들고 왜냐면 한 1-2개월은 그 폭식의 굴레에서 벗어나오질 못해가지고 평일에 다이어트하고 주말에 일반식 하는 거를 제가 습관을 들였죠. 그래서 이제 한 6-7개월 만에 사진 이렇게 슬로우 워트를 해냅니다.
그래서 저도 자신감이 붙었죠. 아, 이 방법이 가능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 슬로우 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제 다이어트 4번째 슬로우 워트,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15kg가 찌고 슬로우 워트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사실은 제 다이어트도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에서 오는 그런 사람들의 조롱이었어요. 조롱과 비난. 물론 뭐 제가 운동하는 여자의 틀에 맞지 않는 몸을 가지고 있었을 순 있어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사람들이 운동한 여자는 뭐 이래야지 하는 그런 틀에 제가 맞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막 진짜 조롱이었어요. 조롱. 성희롱도 엄청 많았고, 뭐 그런 비난을 할 목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은 되게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저를, 아직도 통통한 저를 굉장히 예쁘게 봐주셔서 이렇게 제가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받고 지지를 많이 받지만, 그 3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난받았었어요. 진짜 아이러니하지만 그분들의 비난을 통해서 저는 좀 깨달았어요. 이게 왜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내가 살이 찐 게 내 개인적으로 이게 건강에 나쁠 순 있지만, 이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야 할 일인가? 내가 살이 쪄 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크게 비난받아야 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살이 쪘다고 해서 저의 내면의 가치가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변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물론 사람들이 나의 뚱뚱한 모습을 보는 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그럼 안 보면 되는 건데, 그런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아, 나라도 말해야겠다. 괜찮은 거라고. 그리고 이런 얼마나 세상에 다양한 몸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몸이 괜찮은 거라고 말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렇게 계속 통통한 이유는 살을 천천히 빼서이기도 한데, 제가 아까 면역 떨어진 얘기를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아직도 좀 그런 상태예요. 제가 간병치레가 많다고 해야 되죠. 크게 뭐 아픈 건 없어. 근데 막 늘 뭔가 개운치 않은 그런 느낌으로 살고 있거든요. 격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한 2, 3일만 타이트하게 뭘 잡아버리면 저는 몸이 아파요, 여러분. 좀 믿기지가 않으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몸이 아파요. 아직도 저는 제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단계예요. 슬로우 워트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의 몸의 장점을 찾아라. 제가 아무리 천천히 살을 빼고 뭐 어떻다고 해도 내가 가진 몸이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무리 살을 빼도 무슨 그런 런웨이 모델처럼 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내 몸을 싫어할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제 몸이 좋아요. 저는 하체가 두꺼운 타입이었어요. 근데 하체가 아무리 살을 빼도 몸의 전체 비율에서 얇아지진 않더라고요. 저는 내가 독보적으로 하체가 튼튼한 여자가 되어야겠다. 나는 내 다리에서 지방을 근육으로 없애버리겠다, 이런 생각으로 몸을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런 몸이 되었는데, 저는 제가 굉장히 열심히 운동해온 반증이라고 생각해요. 저의 하체가.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고 제 몸이 좋습니다. 다양한 관점으로 몸을 봤으면 좋겠어요. 또 두 번째는, 또 100%를 다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100%를 하려고 노력해서 완벽하게 되면은 좋겠지만 완벽하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게 강박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를 제가 너무 크게 가지지 마시고 작게 쪼개서 실현 가능한, 그리고 매일매일 성취 가능한 목표를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조차도 이틀하다 하루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내가 이것도 못 해나다니, 나는 정말 의지가 없는 X야. 난 정말 아무것도 못한 앤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래, 이틀 했는데 내가 하루 못했으니까 다음엔 3일을 도전해보자. 다음엔 4일을 도전해보자. 이런 식으로 조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생각을 해서 해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든지 피곤한지, 내가 휴식이 필요한지. 저는 예전에는 늦잠 자거나
휴식을 가지면 정말 인생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인생은 무조건 파이팅 있게 막 열심히 살고 한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뭔가 열심히 하고 움직여야만 그게 열심히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운동도 얼마나 이런 식으로 했겠어요. 막 아파도 막 유이야 이런 거에 지면 안 돼. 넌 이 아픔을 이겨내야 돼. 막 이러면서 아파도 운동하고 뭔가 고질병들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휴식이 그만큼 다이어트에도 내 삶에도 내 건강에도 정말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휴식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그리고 내가 몸이 아플 때 쉬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제 20대는 스스로를 굉장히 혹사시킨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저는 너무 아쉬워요. 저를 정말로 아껴주지 못했다는 것에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의 제가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골골한 저로. 어리신 분들이라면 아직 가지고 있는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35살이 되고 20대를 너무 미친 듯이 혹사시킨 사람으로서 여러분께 감히 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말 건강은 갖고 있을 때 소중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지금 막 다이어트 심하게 해서 날씬한 몸 좋지만 건강을 한번 잃으면요, 그거를 다시 되찾기까지는 너무너무 힘든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가지고 있을 때 꼭 소중하게 지키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제가 좀 답답하고 느리고 쟤 저래가지고 살 언제 답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그냥 저만의 걸음과 저만의 속도로 제 건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느리고 답답하고 뭔가 보기에 화려하지는 않지만 저와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꼭 날씬해지기 위해서만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좀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과정으로서 다이어트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나 자신에게 투자를 많이 해야 하는 과정이거든요, 다이어트라는 게. 근데 그 과정이 조금 더 나를 위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건강하게 하고 나를 정말 자신감 있게 만들어주고 이런 다이어트를 하면 어떨까. 여러분이 다이어트 때문에 마음 다치시지 말고, 그리고 다이어트 때문에 건강 잃지 말고 정말 행복한 다이어트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바람이에요. 그러면 저의 다이어트 이야기는 너무 길었죠. 다이어트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말고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